저는 EBM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평생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근데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먹어보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EBM에 와서 실천해보지 않은 분들은 못 느낄 것 같아요. EBM을 만나서 60대가 되면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EBM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살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 아기 놓고 그 아기만 딱 빠져나가고 이 배가 올챙이 배처럼 복부 지방과 뭐 체지방 이런 것들이 다 있었나 봐요. 빠지지 않더라고요. 몸무게도 변하지 않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아까 뭐 58kg 이랬는데 제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65kg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그게 65kg까지 나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가 오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살찌는 나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자꾸 피곤하고 그런 증상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사증후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바쁘게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EBM에 오면서 어떤 그런 증상들이 딱 없어졌어요.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4월 17일 날 판정을 받아가지고 원장님께 6월 21일 날 왔어요. 근데 거의 한 20일 정도 약을 먹고 왔더니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내일부터 약 끊으래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서 믿고 그냥 끊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피곤하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나 증상들이 딱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와서 인바디 해봤더니 똑같아요. 저기 다른 데 가서 계속 해봐도 제 체중의 뭐 이거는 97%들. 그리고 제가 피부색도 변하고 어릴 때부터 똥배가 살짝 있는 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큰 프로젝트 하나를 도전을 하려고 8일, 19일까지 이걸 사업기획서하고 PPT를 작성해 내라 그러는데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도전하겠다 포기하고 제가 여기를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EBM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평생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근데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먹어보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EBM에 와서 실천해보지 않은 분들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진짜로 잘 실천해봐야 되고 저는 시댁에 가면은 그걸 못할까 좀 눈치 보이잖아요. 친정에는 녹즙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친정에 갈 때는 있는 대로 배추, 양배추나 고구마하고 뭐 오이는 필수적으로 제가 갖고 가고 녹즙을 해 먹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녹즙 해 먹을 때 포도 열알하고 생고구마 조금 넣거든요. 예,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원장님. 어쨌든 하신다면 철저하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하지 말고 원장님 하시는 대로 한 기간 결심해서 하시면 결과는 꼭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EBM과 함께 10kg 감량 도전하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주 영양사입니다. 이제 목표로서는 체중으로서 4주 동안 10kg, 10% 예시로는 60kg이신 분은 3kg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게 되고요. 체지방량을 목표로 30kg 체지방량이었다면 3kg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와 습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식단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식사나 간식을 섭취하신 것에 대해서 단톡방에 사진을 촬영하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1대1로 영양사 피드백을 해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 관점은 내 몸에 맞게, 내 타입에 맞게 섭취를 하였는가, 그리고 야채,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을
적정하게 섭취를 하셨는가를 위주로 보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식단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습관과 운동습관, 수면습관 같은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할 수 있으셔서 첫 번째 주부터 4주차까지 순차적으로 습관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목표 달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과 체계적인 관리, 식단과 습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한 전문적인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 판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는지가 정말 중요하시고요. 또한 타입 판정을 받으신 분께서는 나의 대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진단하시는 것이 중요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타입에 맞는 포켓 샐러드로 레시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소장님도 강의하시고 사례자분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응용해서 먹을 수 있는지 강의를 해드릴게요. 먼저 하기 전에 식사 드실 때 얼만큼 먹어야 살이 빠지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식사 구성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손가락 이렇게 쫙 펴볼까요? 저는 이렇게 쫙 펴면 18cm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접시를 준비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를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보면 이 접시의 반 정도를 채소로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채소만 한 접시 먹어도 살 안 빠지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살찌니까 안 먹어.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채소의 접시의 반, 식이섬유를 반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채소도 되고 해조류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반의 반은 이제 곡류군으로 드시는 거예요. 쌀밥, 현미밥, 귀리밥 타입에 따라서 드시고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메밀면 이런 걸로 바꿔서 곡류군끼리 바꿔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반. 나는 고기를 맨날 먹어야 되고 이거 아니죠.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단백질 식품은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 눈에 보이는 하얀 지방 이런 거는 걷어서 드시고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접시 4분의 1 정도를 드시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식욕을 조금 억제하고 비만 치료에 효과적이에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아스파라거스, 돼지고기, 새우나 땅콩, 소고기나 닭고기, 치즈, 오징어 같은 해산물에 페닐알라닌 영양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트립토판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소고기, 육류나 땅콩류, 콩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카르니틴이라는 영양소는 체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육류나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용해서 드시면 되고 그 다음은 식이섬유소. 섬유소는 우리 몸에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를 방지하고 독성 물질과 찌꺼기의 장내 체류 시간, 장에서는 짧게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류 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신에 위에서는 오래 머물러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통곡류, 녹황색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많이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롬이라는 영양소는 전신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돼요. 육류, 전곡류,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타입별로 포켓 샐러드를 만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M타입 포켓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연어나 닭 안심, 소고기 메인 재료를 정하셔서 저는 오늘 연어, 그 다음에 현미밥 준비했고요. 치커리, 당근, 양파, 방울토마토, 옥수수, 아보카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S타입도 똑같이 새우나 돼지고기, 참치로 메인 재료를 잡으시고 저는 오늘 새우, 귀리밥, 그 다음에 양상추, 병아리콩, 오이, 양배추, 치아씨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우리는 뭐 비빔밥이나 회덮밥 이런 거 드실 때 초고추장 드시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소스 소개해 드릴게요. M타입 응용할 수 있는 소스들이에요. 스리라차 마요 소스가 있거든요, 시중에. 근데 우리는 이제 마요네즈를 못 드시는 M타입 분들은 아몬드 가루를 넣으면 약간 크리미해지면서 거의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꿀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소스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S타입은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인데 거기에 들깨나 오레가노
조금 넣으시면 이색적이면서 외국에서 먹는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달콤하게 과일 소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키위도 괜찮고 이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저기 뒤에 샘플이 있어요. 샘플 한번 보시고 직접 만들어서 드시면 되시고요.